안녕하세요, 이남승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올해 수능부터 처음으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올해 현역들은 별 고민 없이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 이어가지고 수능 공부까지 쭉, 어차피 지리 공부는 내신이든 수능이든 기본 개념 같으니까요. 쭉 가시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 재수 친구들입니다. 아유, 재수할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사탐 어떻게 될지 정말 고민 많으셨죠? 사탐의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자, 한지는요, 커리큘럼에서 얘기했듯이, 커리큘럼 영상 가이드 설명했듯이 한지는 바뀐 내용은 내용적으로는 1도 없습니다. 순서만 약간 바뀌는데 공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세지입니다. 바로 이 영상은 작년에 세지를 선택했다가 수능을 봤는데 세지는 1등급 나왔는데 다른 과목 때문에 재수를 고민하는 친구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올해 다시 세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능 선택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조금 많이 바뀌었다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짧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먼저 단원명을 목차를 한번 볼까요? 이게 작년도 단원입니다. 바뀌기 전에 교육과정이죠. 공부했던 기억나니? 1단원 두 문제 나오고, 기후지형 겁나 나오고, 우리 문화단원, 인종, 언어, 종교, 음식, 축제, 인구도시, 그 다음에 에너지자원, 농업, 공업, 다국지기업 서비스업, 산업구조조, 분쟁, 그리고 환경문제. 요거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1도 과장해서 얘기 안 할게요. 직접 여러분들이 어떤 게 변화했는지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항상 세지 공부한 친구들은 생각하는 거 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요게 작년 거, 이게 올해 목차입니다. 작년도 1단원, 2단원이 올해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차이점은요? 빨간색 표시해놨습니다. 바로 요게 들어옵니다. 세 개의 지역 구분이라는 단원이 들어와요. 세 개의 지역을 문화권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작년에 배웠던 내용이 안 배웠던 내용? 배웠던 내용이죠. 즉, 여기에 내용이 그냥 추가된 겁니다. 있는 내용 그대로 이름만 바꿔가지고 단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지,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건조문화권 어디니, 북부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기후도 비슷하고 종교도 비슷하고 햄세모종 뭐 이런 것들 그 그대로야. 걱정할 필요 없죠. 일단 패스하자. 세계지도? 그래, 작년에 했던 거. 지리정보 세계지역화? 작년에 했던 거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후 당연히 똑같겠죠. 변화는 바로 지형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자, 빨간색은요, 추가되는 것이에요. 작년에 배우지 않았던 카르스트 지형, 화산 지형이 추가됩니다. 자, 선생님 1도 과장하지 않겠습니다. 축소하지도 않겠습니다. 카르스트 지형이 뭐가 들어가느냐? 우리 작년 교육관에서 배웠던 게 있죠.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관광 지형에서 이렇게 뾰족한 탑 모양으로 카르스트 지형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베트남,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 할롱베이 지역에, 중국의 윈난성 지역에, 이걸 바로 뭐라 하죠? 탑카르스트 지형. 석회암이 물과 반응해서 화학적 풍화, 용식되어서 만들어진 지형. 이것이 추가되는 것이나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해서 많은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형학적인 원리가 중요하기보다는 이게 화학적 풍화고 베트남 할롱베이 지도에서 어디냐라는 거, 또 이제 터키의 파무칼레라는 곳이 있어요. 석회화 작용에 의해서 계단 모양으로, 석회화 단구라고 불리거든요. 계단 모양 지형이 만들어지고 여기 약간 연못처럼 보여가지고 따뜻한 물 온천하는 또 관광 명소거든. 이거의 형성 원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시험에 나온다? 어디 있는데? 터키 지역 어딘지 지도 알지? 작년 공부해서. 그래, 거기 있어. 그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 이게 나옵니다. 자, 화산 지형이요. 작년까지만 해도 화산재라든지 화산 쇄설물, 화산 이류 이런 것만 배웠잖아. 여기에서 화산의 생긴 모양에 따라서 우리는 순상화산체다, 뭐 종상화산체다, 성층화산이다, 요걸 배우고요. 아주 간략하게 추가된 내용이 들어갑니다. 추가된 내용보다 근데 좋게 오히려 빠진 내용이 많아요. 우리 공부하기 싫었던 대하천 전체 지도해가지고 하천 엄청 많이 해가지고 각각 하천의 특징 정리했잖아. 그게 빠집니다, 교육과정상. 물론 전체 하천, 뭐 나일강이 시험에 안 나온다, 인더스강, 겐지스강, 황허강, 양쯔강이 시험에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는 못해요. 왜? 뒷부분에 쪼개가지고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년처럼 하천의 전체적인 빡빡빡빡 특징 쫙 정리하는 거, 이거는 지형에서 빠집니다. 훨씬 공부하기 수월한 거죠. 자, 그 다음요, 여러분 또 공부하기 짜증났던 거 평야지형 있잖아요. 감익공유하천, 자유공유하천, 구하도, 우가코, 한국지에서 나오는 겹치는 내용.
그래서 선생님 작년 강의할 때도 야 이건 안 나와. 수능 특강 문제 나오지만 안 나와. 왜? 한지에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한지, 세지, 충돌 막기 위해서 안 나와 있던 거 진짜 교육과정상 빠졌습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훨씬 공부하기 좋아졌다라는 것이죠. 그지 않니? 이 차이입니다. 자, 2단원까지 차이는 바로 뭐다? 요게 추가되었으나 단원명만 추가됐을 뿐이지 작년에 배웠던 문화권 구분 그걸로 이고요. 카르스 지형 작년에 배웠던 탑 카르스 지형에서 조금만 몇 개 추가되는 거 지도상에서 위치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화산 지형 약간만 추가되는 거 오히려 빠지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계속 해볼까요? 자, 작년에 3단원부터는요. 이게 문화단원이라고 하죠. 민족, 인종과 언어, 그 다음 종교단원, 음식과 축제입니다. 요게 어떻게 변했느냐? 네, 올해 개정교육과정 올해 수능에는 이 3단원이 세계의 인문환경과 인문경관, 즉 작년에 3단원, 4단원, 5단원 내용이 결합되어 가지고 하나의 단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끝났나? 올해 세진 양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냐? 근데 그건 아니에요. 구성을 약간 다르게 한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 같이 볼게요. 자, 종교 그대로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1도 변화 없어요. 그러면 인종과 언어, 음식과 축제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여기는 없죠? 야, 개꿀이네, 사라졌네. 이건 아니에요. 왜냐? 너무 뻔했다. 그 다음 단원부터 우리는 지역별로 몬순아시아, 계절풍 영향을 받는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 합쳐서 여기에 자연환경, 인문환경 분쟁할 때 나옵니다. 뭐가요? 음식이요. 베트남 뭐가 유명하지? 쌀국수, 인도네시아의 나시고랭, 뭐 이런 것들. 인도의 난, 일본의 스시. 작년에 배웠던 내용들이 이젠 각 지역별로 음식 축제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민족과 언어는 뭐가 중요하지? 어느 지역에서 중요했니 작년에? 라틴 아메리카 중요하지? 그래요. 바로 여기입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못하냐 부끄럽게 아메리카에서 여기에 인종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죠. 즉 작년에 배웠던 문화의 인종과 언어, 음식과 축제 등이 사라진 건 아니고 4단원부터 시작되는 4단원, 5단원, 6단원, 7단원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건조아시아, 북부아프리카, 유럽과 북부아메리카 잘 사는 선진국 느낌 살아있는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지역으로 쪼개가지고 출제가 된다라는 이렇게 구성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구성이 말이야. 자, 계속해보자. 자, 앞으로 넘어가서 자, 그럼 인구도시는요 그대로 나오죠. 똑같이 나옵니다. 인구도시 그대로 나오고요. 경제활동의 세계와 에너지 자원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식량 자원 그대로 나오고요. 공업이 빠졌네. 다국적 기업과 서비스업의 산업구조 빠졌네. 개꿀이다. 세지 선택하러 가야겠다. 그건 또 아니에요. 왜 내용이 빠지면 새로운 내용이 추가돼야 되잖아. 그런데 고맙게도 이 공업 주제와 산업구조 주제가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음식과 축제, 민족과 언어처럼 바로 4단원부터 연결해서 추가해서 지역별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게 새로 추가된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을 이 세지 공부를 잘 못하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파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세지의 단원은 1, 2, 3단원 작년과 똑같아. 4, 5, 6, 7단원 작년이랑 완전 달라졌어. 완전 다른 과목이 돼버린 거야. 완전 개소리 나라는 거죠. 뭣도 모르고 하는 짓거리는 소리라는 겨. 자, 그러면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 자연환경, 기후에서 지형에서 공부했던 거 복습 느낌입니다. 반복인 거예요. 인문환경과 분쟁, 종교 부분이 또 들어가고요. 또 분쟁 부분 우리가 작년에 했던 거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무역구조, 무역구조가 추가된다라는 거예요. 작년 선생님 만학생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너희들 시중에 나있는 그냥 기출문제 2016년 이전 거 풀지 마라. 2015학년도 2014학년도는 예전 교육과정이어서 무역구조, 어느 국가의 수출, 수입구조가 출제됐는데 이게 작년 교육과정까지만 해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부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이게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공부하지 말라고 할 때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이걸 외우지 말고 그 국가의 산업구조와 연결해서 접근하면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기존 기출문제 풀 수 있다고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내용이지만 이 새로운 내용이 완전히 새롭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년에 공부했던 어떤 나라의 산업구조 1차, 2차, 3차 중에 뭐가 발달했느냐 그리고 2차 산업 중에서 뭐를 많이 수출하느냐 1차 산업 중에서 뭐 어떤 농업이 발달해서 뭘 수출 많이 하느냐 요거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해결되는
주제라는 것이죠. 개념이라는 것이죠. 즉 4단원 복습입니다. 5단원은요 복습입니다. 같은 문화권으로 구분한 거 아닙니까? 6단은요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는요 공업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 제조업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가 어디야? 유럽이랑 미국이랑 일본이지. 그 중에서 일본 여기서 다르고요. 유럽과 미국 여기서 다르고요. 중국의 중간춘, 인도의 첨단산 어디야? 벵갈루르로 해서 정리했지. 그거 여기 단원에서 하고요. 이 공업 단원이라는 내용이 쪼개져가지고 지역별로 배열만 다르게 해놨다라는 거죠. 구조가 구성이 다른 그 차이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됐죠? 자, 다국적계 서비스업 산업구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역의 국가별 산업구조 우리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선진국은 3차 산업의 비중이 높고 개도국일수록 1차 산업의 비중이 높다. 그 개념이 들어가고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무역구조만 출제가 된다. 그리고 뒷단원에서 작년과 다르게 단 하나의 개념만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 단 하나의 추가된 개념이 바로 뭐냐? 마치 지형에서 카르스형, 화산적이 추가된 것처럼 그게 바로 요겁니다. 유럽과 미국의 도시 구조를 비교를 해요. 우리는 작년까지만 해도 도시 구조를 선진국형 도시 구조 그리고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국가들의 도시 구조 이 두 가지만 비교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도시 구조, 미국의 주요 국가의 도시 구조 요 개념만 하나만 배웁니다. 근데 그거 지금 1분 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봐요. 유럽과 미국의 도시 구조 중에서 빠르게 도시화가 이런 것은 어딥니까? 유럽보단 미국이죠. 그치? 유럽은 가장 산업화 도시화 먼저 일어났잖아. 그래서 미국의 도시 구조는 유럽보단 빠르기 때문에 도시 내의 도심 지역, CBD 지역에 높은 고층 빌딩이 위치하고 나머지로 갈수록 낮은 저층 집이 경관이 나타나는 거야. 또 미국에 비해서 유럽은 전통이 더 발달해 있죠. 옛날부터 유럽 성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각종 문화재들이 많죠. 그래서 문화재라든지 주요 관광자원이랑 도시구조가 섞여 있다라는 것.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느 도시구조에 유럽과 미국의 도시구조에서 도로의 망이 집교형, 가로, 세로, 자로 반듯하게 나와 있는 것은 도시화가 천천히 일어났고 전통 유산이 많이 남아있는 유럽일까요? 아니면 도시화가 빠르게 일어났고 계획적으로 도시가 만들어진 미국일까요? 답할 수 있나요? 그렇죠. 미국이죠. 그 내용이 전부입니다. 추가된 내용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7단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많은 지역이죠. 도시라든지 지역 분쟁과 환경 문제, 즉 우리 작년에 마지막 단원에 쓰던 분쟁과 환경 문제의 주제가 이 4단원부터 7단원, 즉 지역별로 구분한 여기에 다 쪼개져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한 번 더 8단원에서 정리를 합니다. 경제블록, EU, 아세안, 나프타, 경제블록, 환경 문제 똑같습니다. 내용 변화 없어요. 그리고 또 좋은 희소식이 있습니다. 작년에 배웠던 우리 책받침 정리했던 분쟁 중에서 많은 것들이 축소됐어요. 근데 이 축소된 내용이 교과서마다 약간 달라요. 어떤 것은 사라진 게 있고 어떤 것은 약간 추가되고 어떤 것은 많이 완전 통째로 들어오는 교과서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출문제 이제 앞으로 볼 3월 학평이라든지 6평, 9평을 통해서 어떤 분쟁이 출제가 될 것이냐, 즉 새로 추가되는 것보다는 작년에 공부했던 거에서 뭐를 제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끝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자, 작년에 세계지리 공부했다가 올해 안타깝게 재수를 하게 돼서 세계지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는 친구들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변한 거, 내용적인 거, 추가되는 것보다는 빠지는 것이 더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이 작년에는 자연지리, 문화, 인문지리로 배웠다면 그 배우는 곳곳 지역의 내용이 추가되었다면 이젠 다르다라는 거죠. 자연지리 배우고 인문환경 배우고 그 내용을 4단원부터 아시아 오세아니아, 서남아시아 북부 아프리카, 선진국인 유럽과 앵글로, 그다음 개도국이 상대적인 중남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별로 쪼개져서 다시 어떤 느낌? 앞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느낌으로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작년 세제 공부 재밌었던 친구, 좋은 점수 받던 친구 안 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와인 아십니다. 그리고 처음 세계지리 공부한 친구들도
학교에서 공부한 대로 또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누구보다 더 새로운 교육과정 잘 알고 있으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교육과정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기존 기출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기존 기출문제 풀지 마세요. 물론 개념의 변화 없기 때문에 기존 기출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기존 기출문제집에서 짜여져 있는 단원별, 문제 구성별로 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 기출문제집 버리시고요. 새로운 기출문제 사시고요. 선생님은 1월 말에 세계지리 기출문제 나올 겁니다. 기존의 기출문제를 변화된 단원 순서에 따라 선생님이 조합을 해서 여러분 연습할 수 있게끔 공부했던 우리 개념의 라직을 자료 해석의 루틴을 연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테니까요. 먼저 1월 달에는 다음 주나 다음 주 말이나 다다음 주에 개강할 겁니다. 1월 초에 개강을 합니다. 개념의 라직, 개념을 먼저 챙기시고요. 그리고 1월 말이나 2월 초부터 기출 문제를 통해서 개념과 기출을 한 방에 끝내버리도록 합시다. 아셨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친구들. 세지양 많지 않다고요. 네, 세지양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소된 게 바로 세지입니다. 작년 공부했던 그대로 그 느낌 살려서 올해도 공부한다면 작년 수능처럼 좋은 결과 반드시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의에서 만납시다. 결론은 바로 뭐다? 작년이랑 별 차이 없다. 걱정하지 마라. 시킨 대로 하자. 다음 시간 만나요.